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홍진주입니다. 오늘은 쌍꺼풀 부작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쌍꺼풀이 특별히 뭐 부작용이 아주 많은 수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고 나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 또 요즘은 어 막 수능이 끝나서 겨울철에 인제 수술을 많이 고민하실 때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쌍꺼풀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눈을 보세요. 눈을 감았다가 인제 뜹니다. 요렇게 눈을 감았다가 뜨죠. 네. 그러면 요렇게 쌍꺼풀 라인 아래쪽에 있는 살하고 쌍꺼풀 라인 아래쪽에 있는 살하고 쌍꺼풀 라인 위쪽에 있는 살하고가 눈을 뜨면서 이렇게 겹쳐지게 되죠. 이 겹쳐지면서 눈을 뜨는 거죠. 이게 쌍꺼풀이 눈을 감고 있을 때는 어 요렇게 펼쳐져서 눈을 피부가 펼쳐져서 눈을 덮고 있다가 눈을 뜨면 그 남는 피부를 접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쌍꺼풀의 기능적인 역할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감았다가 다시 폈다가. 예. 그런데 쌍꺼풀이 없는 무쌍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보통 인제 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쌍꺼풀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쌍꺼풀 없는 사람이 전체 세계 인구로 따지면은요 훨씬 소수예요. 어 대부분의 눈에는 쌍꺼풀이 있어요. 대부분의 인종의 눈에는 쌍꺼풀이 있고요. 이 동북아시아, 한국, 일본, 몽고, 중국 요 동북아시아에 있는 인종만 독특하게 쌍꺼풀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쌍꺼풀이 없는 무쌍이라는 거는 이 쌍꺼풀 라인이 극단적으로 낮은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낮아서 어 요 쌍꺼풀 라인 위에 있는 파트하고 쌍꺼풀 라인 아래에 있는 파트가 서로 접히게 되면은요. 위에 있는 파트가 아래에 있는 파트로 완전히 덮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먹어버린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파트하고 아래에 있는 파트가 서로 완전히 겹치다 못해서 아래에 있는 파트를 위에 있는 피부가 완전히 덮어버리고 가려져서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눈꺼풀의 마진인 속눈썹을 넘어서 자기가 뜬 눈의 일부도 가리게 되는 상황이 무쌍인 거죠. 쌍꺼풀이 있는 눈은 또 쌍꺼풀이 있는 눈이든 쌍꺼풀이 없는 눈이든 눈을 떴을 때 피부가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접히게 되잖아요. 접히니까 당연히 요렇게 처지는 부분이 생기게 되죠. 요만큼 처지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고요. 이게 나이 들어서 처지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처지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데 쌍꺼풀이 있는 사람은 쌍꺼풀 라인에서 처지기 때문에 눈을 안 가려요. 그런데 쌍꺼풀이 없거나 작은 사람들은 요 극단적으로 낮은 쌍꺼풀 라인에서 피부가 처지게 되니까 그 아래쪽에 속눈썹도 가리게 되고 또 더 아래쪽에 이 자기가 뜬 눈의 일부를 가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무쌍인 눈의 특징은 말이죠. 사실 눈을 보호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뜬 눈의 일부를 이렇게 마치 반 커튼처럼 가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쌍꺼풀이 있는 사람은 말이죠. 피부가 위쪽에서 접혀서 그러니까 아래쪽까지 이 접힌 피부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속눈썹에서부터 아래쪽 속눈썹까지가 완전히 다 열려 있는 거죠. 반면에 무쌍인 사람들은 요 속눈썹에서부터 아래 속눈썹에서부터 위 속눈썹까지 중에서 그게 인제 눈이 오프닝 된 범위잖아요. 그 위쪽 부분의 일부가
윗 눈두덩이의 피부에 의해서 이렇게 살짝 가려져 있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게 마치 이렇게 모자를 쓴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뭐 날라오면 막아주기도 하고 또 요렇게 차양을 만들어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눈동자로 직접 들어오지 않도록 해서 눈을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죠. 훨씬 더 생존에 유리한 조건이죠. 다만 눈동자가 어때요? 여기는 눈이 반짝반짝하죠. 왜냐하면 빛이 많이 들어와서 빛이 그 눈동자에 있는 각막에 반사돼서 이렇게 눈빛이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무쌍인 사람들은 어때요? 빛이 없죠. 눈빛이 없죠. 마치 우리 선글라스를 쓴 거하고 비슷한 효과죠. 선글라스 또 이렇게 그 차양이 넓은 야구 모자 같은 걸 쓴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눈의 건강에는 좋은데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한 이런 맛이 없는 거죠. 또 눈의 위쪽 부분을 볼 때, 그러니까 요 시선을 이렇게 좀 상향으로 해서 위쪽을 보고 싶을 때는요, 가리게 되겠죠. 그래서 요 내려온 부분을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죠. 그 끌어올리는 방법이 바로 눈썹과 이마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눈썹을 끌어올려서 그 눈두덩의 일부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쌍꺼풀이 없으면서 눈이 큰 사람들, 지금 이분은 제가 많이 소개를 하지만 존 조라고 미국의 그 한국계 영화 배우예요. 자기 어렸을 때 그 자서전을 쓴 그 자기 어렸을 때의 자서전을 이제 이렇게 책으로 냈는데요. 요때 커리커처에서도 보면은 이 눈썹이 이렇게 쭉 올라간 모습이 있죠. 이렇게 쭉 올라. 네. 주름이 많아요. 네. 이건 눈을 더 크게 뜨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뜬 눈의 일부를 가리고 있는 눈꺼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눈 뜨는 근육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네. 이 짱구 보면 말이죠. 이 눈썹이, 속눈썹이 이렇게 약간 끌려 올라간 거 아시겠죠? 이렇게. 네. 이것도 짱구가 쌍꺼풀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뮬란도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수평이 아니죠.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올라간 거는 아까처럼 눈썹을 끌어올리는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 다 짱구도 그렇고 이 뮬란도 그렇고 눈이 다 큰 사람이에요. 앞에 있는 존 조 이런 분들도 눈이 큰 사람이에요. 눈 잘 뜨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인데 쌍꺼풀이 없기 때문에 눈썹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쌍꺼풀이 없으면서 눈이 큰 사람들은요, 항상 이마에 주름이 많아요. 젊었을 때부터 이마에 주름이 많아요. 이걸 야 이마로 나는 눈을 떠. 그러니까 눈 뜨는 힘이 약한 거야라고 자꾸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 눈을 잘 뜨고 있는 거고요. 눈 뜨는 힘이 아주 좋은 거예요. 진짜로 눈 뜨는 힘이 약한 사람들은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눈을 진짜로 그 속눈썹에서 아래 속눈썹에서 윗 속눈썹까지가 벌어지지 못하는 거죠. 바로 눈 뜨는 근육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눈을 잘 뜨는 사람들은 속눈썹과 속눈썹이 쫙쫙 벌어지죠. 단 쌍꺼풀이 없기 때문에 눈두덩의 피부가 중간에서 접히지 않기 때문에 아래쪽까지 내려와서 눈을 가리는 거고, 눈을 가리는 부분을 걷어 올리기 위해서 눈을 더 크게 뜨는 게 아니라 이마를 이용해서 눈꺼풀의 피부를 끌어올리는 게 무쌍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안검하수, 그러니까 눈 뜨는 힘이 약한 것과 무쌍은 전혀 치료가, 그러니까 치료라고 할 건 아니지만 전혀 교정 패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쌍꺼풀을 만드는 원리는, 무쌍인데 쌍꺼풀을 만드는 원리는, 쌍꺼풀이 원래 여기 있는 게 이제 보통 이제 무쌍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쌍꺼풀 라인이 낮은 경우잖아요. 자기가 우리가 원하는 쌍꺼풀 라인의 피부 포인트를 눈을 뜨는 근육, 이게 이제 눈을 뜨는 근육이거든요. 눈을 뜨는 근육의 안검판,
그리고 힘줄, 그리고 진짜 근육은 여기 숨어 있어요. 예, 근육이 힘을 꽉 주면 힘줄이 요 아래쪽에 있는 안검판을 끌어올리고, 그러면 안검판 끝에 있는 눈꺼풀의 마진인 속눈썹을 끌어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 요 피부를 이 눈 뜨는 근육에 연결을 시키면 눈 뜰 때 요만큼 파트가 요만큼 파트가 올라가죠. 근데 그 위에 거는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래쪽이 올라가면서 위쪽하고 서로 겹치는 현상, 이렇게 서로 겹치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 바로 그 현상이 쌍꺼풀이고, 이 쌍꺼풀을 무쌍에 만들어 주려면 요 피부하고 안쪽에 있는 눈을 뜰 때 눈을 뜨게 해주는 이 근육하고를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 수술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 네. 핸드폰을 안 꺼놔가지고요. 껐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 쌍꺼풀을 만드는 게 이제 요 피부하고 안쪽에 있는 근육을 서로 연결해 주는 건데요. 그 연결해 주는 방법에는 그림을 좀 정신없이 그렸는데, 바깥쪽에 있는 피부하고 안쪽에 있는 안검 거근의 힘줄을 서로 그냥 실로 묶기만 해도 제법 오래 가요. 그게 바로 비절개 매몰법이고요. 그거는 이제 느슨해지거나 풀리거나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부하고 이 안쪽 근막 사이를 유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상처가 나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나면 다시 붓기 위해서 거기 흉터가 생기잖아요. 이 흉터라는 거는 상처를 붙여주는 접착제 같은 거거든요. 그 상처라는 접착제에 의해서 두 조직이 원래 약간 떨어져 있었는데 붙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착이 요 피부의 밑면하고, 그러니까 눈꺼풀 아래쪽에 있는 쌍꺼풀 라인 아래쪽에 있는 피부하고 이 뒤쪽에 있는 눈 뜨는 근육의 근막의 표면하고를 붙여주는 거야. 어떻게 붙이냐면요, 그 사이에 있는 정상적인 조직이죠. 그 정상적인, 그러니까 쌍꺼풀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불필요한 조직이죠. 그걸 제거를 해요. 그러면 요만큼이 상처가 생기잖아요. 상처가 다치죠. 그러니까 상처가 생기고, 그걸 가만히 붙여두면 서로 그 사이에 흉터가 이렇게 생겨서 서로 붙게 되고, 눈을 뜰 때 요 안검 거근이 눈을 뜰 때 그만큼의 피부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쌍꺼풀이 원래 요 밑에서 피부가 접히던 게 저 위쪽에서 접히도록 만드는 거죠. 절개법인 경우에는 훨씬 더 매몰법보다는 견고한 방법이 되겠죠. 쌍꺼풀 라인의 높이를 잡는 방법이에요. 쌍꺼풀 눈을 감으면은요, 요렇게 보면 피부 결들이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이 눈꺼풀의 아래쪽 마진에 거의 평행하게 여러 결들이 존재하죠. 무쌍인 경우에도 이 결들이 존재하고요. 어떤 결들은 크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눈썹이 이렇게 내려오면 그 결들이 주변보다 더 깊이 접혀서 이게 쌍꺼풀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요. 그 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아까처럼 그 아래쪽에 있는 눈 뜨는 근육에다가 묶어준다든지 아니면 유착을 만들어주면 쌍꺼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말이죠. 여기 보면 요 결이 요렇게 있잖아요. 나는 요 바깥쪽은 높고요, 안쪽은 낮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결을 이렇게 만들면 안 이뻐요. 왜냐하면 이 피부 결하고 쌍꺼풀 라인하고가 평행해야지 결하고 쌍꺼풀 라인하고가 각을 지게 되면은 주변에 원치 않는
작은 주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쌍꺼풀 모양을 디자인할 때는 이 피부 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피부 결을 따라서 만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거죠. 이제 무쌍이라는 게 아까 제가 눈을 보호해 주는 장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쌍꺼풀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호해 주는 장치가 없어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죠. 보호해 주는 장치가 없어. 근데 어 이 무쌍인 사람들은 그걸 보호할 뿐만 아니라, 무쌍이기 때문에 요 속눈썹 있는 부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눈의 앞머리도 같이 보호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몽고주름이에요. 몽고주름은 요 앞머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머리를 덮어주는 피부가 있고, 이 부분이 바로 무쌍하고 서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요 앞쪽 부분, 지금 요 누구라고 해서 여기 요렇게 눈물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요 부분 있죠? 네. 눈물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가려져 있어요. 이것도 서구인에서는 뭐 당연히 없고, 흑인에서도 없고요. 아랍 사람들한테도 없고, 요 동남아 쪽, 우리 태국 쪽 이렇게 가보면은요, 이거 없는, 대부분 없어요. 거의 그 동북아시아에서 쌍꺼풀이 없는 무쌍인 눈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이고, 그게 바로 몽고주름입니다. 그러니까 몽고주름하고 무쌍은 거의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의 앞머리가 이렇게 이 사람들은 여기가 이렇게 다 열려 있는데, 우리는 앞쪽 부분이 이렇게 가려져 있죠. 그래서 눈을 잘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보면 눈을 감았을 때 보면은요, 그냥 여기는 보호하는 게 없죠. 근데 여기 앞쪽 부분이 이렇게 딱 가려져 있죠. 이게 동양 사람들, 그러니까 동양 사람 전체가 아니에요. 동북아시아에 있는 한국, 일본, 몽고, 중국 요 나라에 있는 사람들, 네, 특징이고, 이런 분들이 무쌍인 경우가 있어요. 이렇다고 해서 항상 무쌍인 경우는 아니지만 무쌍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쌍인 이제 동양 사람들, 그러니까 이 동북아시아 사람들 중에서도 쌍꺼풀이 쌍꺼풀 전부 다 무쌍인 경우는 아니에요. 심지어는 몽고주름을 갖고 있어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을 떴다 감았다 할 때 피부가 접히는 일종의 관절 역할을 하는 게 쌍꺼풀이기 때문에,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전 세계 인종 중에서 훨씬 더 많아요. 쌍꺼풀이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말도 쌍꺼풀이 있다고. 쌍꺼풀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적은데, 이 몽고주름 때문에 쌍꺼풀이 앞쪽이 붙어 있는 인폴드가 나오는 거예요. 몽고주름이 없는 그 다른 인종에서는요, 쌍꺼풀은 전부 다 아웃폴드. 아웃폴드, 인폴드 설명해 드릴까요? 아웃폴드는 앞쪽에 쌍꺼풀 라인과 눈의 눈매가 서로 떨어져 있는 걸 아웃폴드라고 해요. 또 쌍꺼풀 라인의 앞쪽 부분하고 눈매, 그러니까 속눈썹이 나 있는 이 부분하고가 서로 붙어 있는 것을 인폴드라고 하죠. 그래서 뭐 쌍꺼풀 이제 상담 오시면 인폴드, 아웃폴드 굉장히 고민이 많죠. 그래서 인폴드로 할까, 아웃폴드로 할까, 인폴드가 자연스럽다는데 뭐 아웃폴드는 어떨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몽고주름이 없는 인종들은 전부 다 전부 다 아웃폴드예요. 이렇게 생긴다고. 왜냐하면 인폴드라는 거 자체가 쌍꺼풀의 앞쪽 부분이 몽고주름 속으로 묻힌다는 뜻이거든요. 또 몽고주름 때문에 눈매가 앞쪽 부분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을 비하할 때 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니네들 눈이 약간 올라갔어. 그래서 약간 슬랜팅이 있어. 그렇게 그 놀리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뒤쪽이 올라갔다기보다는 몽고주름에 의해서 앞쪽이 내려갔다라는 게 더 맞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성형수술은
이 뒤쪽을 내리는 게 아니라 앞쪽을 살려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몽고주름 때문에 인폴드도 생기고 슬랜팅, 앞쪽 부분이 덮이는 현상도 생기는 거죠. 이 몽고주름이 없으면 다 아웃폴드예요. 이 지금 우리 그 윌 스미스라는 저기 흑인 배우죠. 예. 앞쪽에 이렇게 쌍꺼풀이 크죠. 예. 마찬가지로 쌍꺼풀. 앞쪽 부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몽고주름 속으로 들어가야지 인폴드가 되는 거죠. 쌍꺼풀 라인과 눈매가 서로 겹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제 그러면 동양 사람들,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그러면 아웃폴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아웃폴드가 많아요. 이 몽고주름이 각도가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몽고주름이 없죠. 거의 없지만 여기 약간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북아시아 사람들도 몽고주름의 각도가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약간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누워 있는 사람은 아까 쌍꺼풀 라인을 만들 때 쌍꺼풀 라인의 앞쪽 부분이 몽고주름 속으로 들어가면 인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약간 핑크색으로 이렇게 점 찍어 놓은 걸로 디자인을 하면은 몽고주름의 안쪽으로 쌍꺼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폴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라색으로 보라색 라인으로 좀 더 높은 라인으로 디자인하면은요, 앞쪽 부분이 이 몽고주름의 위쪽에 가서 도착을, 그러니까 몽고주름 바깥쪽으로 라인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 동북아시아 사람인들이라도 아웃폴드가 되는 거죠. 특히 이 몽고주름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경우에는, 몽고주름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누워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바깥쪽으로, 똑같은 높이라도 바깥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몽고주름이 약간 누워 있는 경우에는요, 원래 자기 자신 쌍꺼풀 라인이 서양 사람처럼 아웃폴드가 되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많고요. 반면에 이 쌍꺼풀 라인, 이 몽고주름이 이렇게 서 있는 경우에는 웬만한 높은 라인을 해도 전부 다 인폴드가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쌍꺼풀 라인 디자인할 때 이제 저희 인폴드 해주세요, 인아웃폴드 해주세요, 뭐 아웃폴드 해주세요 그러는데 아까 그걸 확대한 거죠. 요렇게 인폴드 앞쪽 부분을 붙게 만들려면 요 몽고주름의 안쪽 부분에서 시작되는 결을 선택해야 하고요. 아웃폴드, 더 앞쪽 부분이 더 화려하다고 그러면 화려한 건 아니에요. 쌍꺼풀이 크다고 해서 화려한 건 아니에요. 화장을 더할 수 있는 뭐 도화지를 만드는 거는 뭐 맞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만약에 아웃폴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보라색이 있는 이 라인, 그러니까 앞쪽 부분 몽고주름의 위쪽에서 출발하는 라인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앞쪽 부분은 이렇게 낮고요, 뒤쪽은 이 보라색처럼 높고 싶어요.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피부 결이 지금 이렇게 각각 수많은 평행하는 피부 결들이 이렇게 물결처럼 나란히 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에 평행하지 않고 그 결에 어긋나게 디자인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안 이쁜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저는 인폴드도 아니고 아웃폴드도 아닌 그 중간으로 해주세요. 그게 인아웃폴드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요 라인, 요 파란색 라인처럼 그 아웃폴드 만드는 라인보다는 낮게, 인폴드 라인 만드는 라인보다는 더 높게 라인을 디자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동북아시아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아웃폴드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지금 피부 결들이 있죠. 요게 몽고주름이에요. 요게 몽고주름이고 쌍꺼풀 라인이 그 몽고주름보다 더 높게 또 다른 라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피부가 여기 하나, 두 번, 이렇게 두 번 접혔죠. 근데 이 서구인들의 몽고주름이 없는 사람들의 아웃폴드를 보게 되면 그냥 여기가 거의 밑에 주름 같은 게 없죠. 그냥 여기가 편편하게 되죠. 한국 사람들한테 이거 만들어주면은요, 아마 소세지라고 그럴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되고, 이것도 약간 동양적인 아웃폴드죠. 왜냐하면 지금 요 몽고주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몽고주름보다 살짝 높게 만들어진 동아시아 사람들의 아웃폴드를 세미 아웃폴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 인제 쌍꺼풀 상담할 때 제일 인기 있는 게 세미 아웃폴드 아니면 이렇게 앞쪽 부분이 다 가려지는 게 아니라 앞쪽 부분이 많이 열려 있는 인폴드. 그러니까 앞쪽 부분이 이렇게 살짝 닿아 있긴 하지만 살짝 맨 앞쪽 부분이 닿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많이 열려 있는 이런 스타일의 쌍꺼풀을 인아웃 폴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앞쪽 물론 이것도 인폴드고 이것도 인폴드예요. 그렇지만 요 앞쪽 부분이 끝까지 다 열려 있는 것을 인아웃 폴드라고 하고요. 아까 요 세미 아웃 폴드도 인아웃 폴드라고 합니다. 이게 앞쪽에 이렇게 아주 라인이 높게 아웃폴드가 아니라면은 요렇게 살짝 아웃폴드인 경우도 인아웃폴드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세미 아웃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쌍꺼풀의 종류 라고 인제 많이들 알고 계시고 뭐 어떤 걸 할까 막 고민하시는데 요 앞쪽 부분이 서로 닿아 있는 거, 앞쪽 부분이 다 이것도 사실 인아웃폴드의 일종인데 앞쪽 부분이 닿아 있으면 인폴드, 떨어져 있으면 아웃폴드, 붙을락 말락하면 인아웃폴드다라고 그래서 인아웃폴드를 가장 상담할 때 좀 선호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요거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네요. 예. 이게 몽고주름이 앞쪽 부분을 이렇게 사선으로 가리기 때문에 눈꼬리가 올라가 보이는 원인은 실제로 눈꼬리가 바깥쪽으로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의 앞쪽 머리가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뒤쪽 부분이 더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게 바로 동양 사람들의 특징, 동양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저거죠. 이게 우리 그 강아지상 뭐 고양이상 그러잖아요. 고양이상이 앞쪽 부분 몽고주름이 있는 거예요. 이거 몽고주름. 이게 몽고주름. 그러니까 나는 고양이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나는 고양이상처럼 뒤쪽이 넓고요. 앞쪽이 이렇게 앞쪽은 인폴드로 하고 뒤쪽은 이렇게 고양이상처럼 만들어 주세요. 그런 분들은 요렇게 쌍꺼풀 라인을 의도적으로 바깥쪽을 높이고 안쪽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피부 결 안에서요. 또 자기 강아지상으로 만든 강아지상이 뭐예요? 이렇게 좀 둥근 눈이죠. 강아지상은 요 앞쪽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여기는 앞쪽 부분을 이렇게 확 닫았죠. 여기 앞쪽 부분 확 닫았죠. 근데 여기서는 앞쪽 부분을 이렇게 열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는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요런 모양인데 일반적으로는요. 이거는 뭐 개인의 취향의 문제지만 요렇게 앞쪽 부분을 딱 닫는 것보다는 요렇게 열어서 좀 부드럽게 하는 걸 이게 인제 쌍꺼풀의 대부분의 인제 하는 트렌드긴 합니다. 네. 그 오늘의 얘기 부작용. 에는 염증 인제 모든 수술에는 염증이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쌍꺼풀에서 염증은 진짜 드뭅니다. 대부분 쌍꺼풀에서 염증은 요 눈다락지라고 그러죠. 이 안검판 안쪽에 있는 메이봄샘이라는 부분이 막혀서 생기는 또 이 쌍꺼풀 라인이라는 게 바로 이 아까 이 눈뜨는 근육의 힘줄하고 이 안검판에 고정을 해서 쌍꺼풀 라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염증이 생긴다면 요 메이봄에 있는 눈다락기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절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꺼풀 안쪽으로 절개를 해서 콩다락기라고 그러죠. 이렇게 고만큼을 이렇게 딱 빼내는 그런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안과 선생님들이 저희보다 더 잘하기도 하지만 뭐 저희도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인제 쌍꺼풀이라는 게 아까 바깥쪽 피부를 안쪽에 눈뜨는 근육에다가 연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연결을 할 때 자기 레벨에다가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같은 레벨에다 해야 돼요. 근데 하다 보면 더 높은 레벨로
그러니까 이 바깥쪽 피부는 낮은데 뒤쪽 피부는 더 높은 레벨로 이렇게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올리면은 당연히 요 빨갛게 된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겨지겠죠? 그러면 여기가 당겨지고 속눈썹이 들리고 요 아래쪽에 그 완전히 아래쪽을 향하던 점막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속눈썹과 점막이 들려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이거는 진짜 심하게 들린 거고요. 약간씩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되게 비절개 매몰법인 경우엔 처음에 이렇게 됐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절개법일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그다지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이제 뭐 간혹 가다가 눈매 교정, 오늘은 제가 눈매 교정 얘기를 안 했어요. 눈매 교정은 다음에 이제 우리 김학영 원장님이랑 같이 하려고 이제 다음에 하는 건데, 눈매 교정 때문에 이렇게 속눈썹이 들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이건 눈매 교정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요. 바로 이 속눈썹 이 피부하고 피부를 높은 레벨로 쌍꺼풀 라인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이 피부하고 뒤쪽하고 연결하는 게 쌍꺼풀의 원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술기거든요. 예, 그때 이 레벨 조절을 좀 잘 못한 거고요. 이 레벨 조절은 쉬워요. 예, 나중에 언제라도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반대죠. 원래 위쪽에다 고정해야 되는데 요 같은 레벨에다 해야 되는데 아래쪽에다 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가려져요. 요 피부가 요 빨간 쌍꺼풀 라인의 아래쪽 면에 해당하는 피부가 이렇게 느슨하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요렇게 내려와서 그 아래쪽에 있는 속눈썹 그리고 눈 뜬 부분을 가리게 되는 거죠. 이게 나이 들어서 피부가 처진 게 아니라 쌍꺼풀 고정이 느슨해지거나 아래쪽에 했기 때문에 처지는 거죠. 또 쌍꺼풀 라인을 제대로 만들었어도 이 아래 요 몽고주름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요 몽고주름이에요. 이 몽고주름이 있는 부분이 아래쪽에 원 상태로 복원되려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원래 쌍꺼풀 라인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높낮이를 해도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높게 라인을 잡으면은 이렇게 뚱뚱해져요. 왜냐하면 쌍꺼풀 라인이 요 눈꺼풀의 단면이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얇고 위로 올라갈수록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이 낮은 데서는 이렇게 피부하고 뒤쪽에 있는 눈 뜨는 근육하고를 연결을 해도 굴곡이 별로 안 생기겠죠. 근데 이 높은 데서 하면은 멀잖아요. 멀고 깊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라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소세지라는 게 이 아래쪽하고 위쪽 사이에 이 골짜기가 깊고 그 주변이 불룩불룩하다는 거죠. 단순하게 지방을 덜 빼서가 아니라 쌍꺼풀 라인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아까 제가 윌 스미스라는 흑인 배우 쌍꺼풀 라인 보여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높으면은요, 그냥 필연적으로 두꺼운 거예요. 그냥 필연적으로 두껍고, 그냥 그 인종에서는 그게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는데, 이 동북아시아 사람들한테 그런 모양을 만들게 되면은, 뭐 거의 막 울고불고 난리 나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쌍꺼풀이, 이게 피부가 처졌으니까 피부가 많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피부를 잘라내야 돼. 이렇게 많이들 했어요, 예전에. 피부 잘라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절제라고 그랬잖아요. 절제라는 건 절개하고 달라요. 절개는 잘라서 개방한다는 뜻이에요. 오픈만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절제는 잘라서 피부를 제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쌍인 게 이게 피부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피부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를 자르는 게 아니라 피부를 접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피부를 자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피부를 자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피부를 자를 때는 아마 이렇게 송편 모양으로 자르게 되죠. 송편 모양으로 자르게 되면 잘린 부분과 안 잘린 부분 사이에 안 잘린 부분이 울게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는 모양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이게 뭐 혹이 생겼어요, 뭐가 났어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피부를 자르고 바깥쪽에 이렇게 남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제 절개법에서 생기는 거죠. 절개법에서 생기는 게 상처를 봉합할 때 이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이 같은 레벨로 봉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요건 이제 제가 어느 목욕탕에서 이렇게 타일을 이렇게 좀 잘못 공사를 해 놨더라고요. 이게 타일이 위쪽은 약간 튀어나와 있죠. 아래쪽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그림자가, 그러니까 위에 타일은 튀어나와 있고 아래 타일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죠. 여기는 반대로 위 타일은 들어가 있고 아래 타일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하얗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쌍꺼풀 라인 위에 있는 살이 튀어나와 있고 아래에 있는 살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는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지만 아래가 더 튀어나오고 위에가 들어가면 흉터가 허옇게 보여요. 요 약간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흉터가 이렇게 위하고 아래하고 레벨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 쌍꺼풀 아래쪽에 그 쌍꺼풀 안쪽에 있는 그 피부 고정을 하다 보면 이렇게 레벨을 잘 맞추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눈매 교정, 과교정에 관한 거예요. 과교정.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쌍꺼풀 라인이 중간에만 이렇게 쑥 작아졌어요. 이렇게 쑥 작아진 원인은 눈 뜨는 근육을 너무 당겨놔서 눈을 더 크게 만들었죠. 눈매 교정, 눈을 더 크게 뜨게 만들면은 쌍꺼풀은 어떻게 될까요? 쌍꺼풀은 작아지거든요. 똑같은 눈이라도 같은 눈에서도 바깥쪽은 눈매 교정이 덜 되고 안쪽은 많이 되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 쌍꺼풀이 먹히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눈매 교정, 요거 이제 그러니까 간혹 이제 뭐 어떤 이제 뭐 셀럽들이 쌍꺼풀 부작용이 생겨서 눈도 안 감기고 막 그래요, 막 그러는데 사실 눈이 안 감기는 대부분의 원인은 피부 부족이 아니라 이 눈매 교정을 과교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쌍꺼풀 라인이 너무 크거나 또 라인이 높거나, 그러니까 쌍꺼풀 라인 아랫부분을 눈 뜨는 근육이 끌고 올라가는 게 가게 만드는 게 쌍꺼풀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 높게 하면 어떤 현상도 생길 수가 있냐면요. 끌고 가야 되는 로딩이 눈 뜨는 근육 입장에서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눈을 덜 뜨게 되는 안검하수가 인위적으로 올 수 있죠. 간혹 가다가 혹시 이렇게 이거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근육을 망가뜨려서 이렇게 안검하수가 수술 후에 온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99%는 안검하수는 쌍꺼풀 라인을 너무 높게 만들고 잘못된 박리를 통해서 생기는 거고, 신경이나 근육이 다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준비해온 내용이 좀 요것도 아까 피부 결을 따라서 쌍꺼풀 라인을 디자인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제가 요게 뭐냐면 그 서로 겹치는 서랍 같은, 옛날에 성냥갑 같은 그런 그 상자예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석함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시계 포장? 예. 그래서 이렇게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렇게 서로 포개지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만 꺾어서 이걸 서로 포개 보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서로 포개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꺾이면은. 그죠? 이렇게 서로 평행을 맞춰서 이렇게 접혔다 펴졌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꺾이면은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고요. 이게 쌍꺼풀 라인의 디자인이 중요한 게 자연스러운 피부 결 이외에도
바깥쪽 부분이 너무 높으면은요, 이 부분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쌍꺼풀 라인이 원래 이 정도까지 더 연장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뚝 끊긴다고요. 그래서 쌍꺼풀 라인은 반드시 피부 결하고 맞춰줘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이제 질문에 좀 답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강 찾는 김영사님. 네. 부작용이 걱정돼서 자연유착법을 고려 중인데 이 방법도 유착이나 비대칭 위험이 있나요? 네. 자연유착법은 매몰법에 가깝습니다. 자연유착법이라는 거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룰게요. 근데 자연유착법은 비대칭은요, 아까 제가 비대칭은 쌍꺼풀 어떤 걸 해도 사실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아니, 없지 않는 게 아니라 양쪽은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 심한 비대칭이 생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쌍꺼풀 수술이라는 건 두 개를 해야 돼요. 같은 수술을 한 번 수술할 때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진짜 정말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비대칭의 위험은 당연히 있죠. 유착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자연유착이라는 거는 그냥 쌍꺼풀 라인에다 유착을 시키겠다는 건데 사실 그 유착 자체가 쌍꺼풀을 유지할 정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다음에 자연유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유착의 문제는 별로 없고요. 비대칭의 가능성은 당연히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연유착법은 매몰법에 가깝기 때문에 그 자연유착법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건 매몰법과 다르다고 그러는데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 효과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say 1103님 생일이 11월 3일이신 것 같아요. 예. 30대 남자입니다. 눈을 완전히 못 뜨는 안검하수 증상이 있는 것 같아서 눈매 교정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쌍꺼풀 라인을 잡아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무쌍을 원하는데 눈매 교정만 가능한가요? 이게 중요한 얘기죠. 아까 눈매 교정을 하면 쌍꺼풀이 줄어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쌍꺼풀이 줄어든다는 거는 눈을 감았을 때 그 라인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라 눈을 떴을 때 두 피부가 그러니까 쌍꺼풀 라인 위에 살하고 아래 살이 겹치고 그 남아서 보여주는 그 쌍꺼풀 라인에서부터 속눈썹까지 그 부분이 눈을 더 크게 뜨게 되면 당연히 안쪽으로 쏙 들어가서 접히게 되겠죠. 근데 무쌍인 사람들은 그게 극단적으로 쌍꺼풀 라인이 낮은 분이잖아요. 그러면 눈매 교정을 쌍꺼풀 라인을 안 잡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눈두덩에 있는 그 내려온 피부, 아까 처진 피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처진 피부하고 속눈썹하고가 충돌해서 속눈썹을 아래쪽으로 꺾어요. 그래서 눈 뜰 때 찌르는 현상이 생기죠. 그리고 눈이 커지는 효과를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힐 만한 부분, 그러니까 눈매 교정을 해서 더 많이 겹치는 그만큼을 쌍꺼풀 라인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대로 수술이 됐다 그러면 눈매 교정을 하고 작은 속쌍꺼풀을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보다 쌍꺼풀이 그렇게 크게 더 많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무쌍 눈매 교정이라는 거는 작은 쌍꺼풀 라인을 만드는 게 그 다른 여타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쌍꺼풀이 어색할 정도로 생기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작은 속쌍꺼풀은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WTI7님, 쌍꺼풀 없이 눈을 크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앞에 무쌍 눈매 교정이 이제
사실 인제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 또 남자분이 아니더라도 인제 그런 그 쌍꺼풀 없이 눈을 크게 하는 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쌍꺼풀은 제가 무쌍도 사실은 쌍꺼풀 라인이 극단적으로 낮은 형태의 쌍꺼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극단적으로 낮은 형태거든요. 그런데 눈매 교정 아까 말씀드린 눈을 뜨게 해줄 때는 그 겹쳐야 될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겹친 부분이 더 오버라이딩 아래쪽으로 더 많이 내려와서 속눈썹을 건드리고 주변 기능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약간 높게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눈매 교정을 해서 하는 거고 또 지금 무쌍이에요. 근데 무쌍이라서 아까 그 미국의 유명한 그 한국계 배우 존 조 그분처럼 덮이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거는 눈매 교정을 더 한다고 해서 눈이 더 크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속쌍꺼풀을 하든지 아니면 이마 거상하는 방법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눈을 더 크게 하는 거는 이 가로폭만이 아니라 인제 세로폭만이 아니라 가로폭도 영향이 있으니까 앞트임이나 뒤트임이 다음 시간에 제가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9550 님. 매몰로 수술하게 될 경우 하고 나서 눈을 뜨는 게 불편하면 다시 풀 수가 있습니까? 있을까요? 예, 매몰로 수술하고 나서 풀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있어요. 매몰을 하고 나서 할 때는 거의 바늘구멍만 나서 나중에 전혀 흉터가 하나도 없죠. 근데 풀 때는 한 3-4 미리 정도의 조그마한 절개는 있어요. 왜냐하면 매몰된 매듭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흉터가 크게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매몰을 푸는 게 더 일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매몰을 했는데 눈이 뜨는 게 불편하다. 그거는 쌍꺼풀이 좀 잘못된 겁니다. 예, 쌍꺼풀을 너무 크게 했다든지 아니면은 매몰했을 때 그 안검판 뒤쪽으로 실밥이 노출됐거나 그런 거죠. 사실 매몰을 했는데 눈 뜨는 게 불편하다.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매몰이 원인이 아닌 거죠. 네. 담아내기 2003 님. 안녕하세요. 제가 작고 답답해 보이는 눈이라서 쌍꺼풀 수술은 하고 싶은데 혹시 잘못될까 봐 걱정이 돼서 쉽게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매몰법으로 한 친구가 자연스럽게 잘 되었다고 하는데 비대칭이 생겨서 다시 수술한 친구는 절개법이라고 합니다. 절개법이 매몰법보다 부작용이 더 잘 생기는 걸까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절개법이 당연히 그 수술 술기가 더 길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작용 생길 가능성은 더 많죠. 그치만 그러기에는 둘 다 크게 문제는 아닌 거고요. 아까 이제 생기는 부작용은 그런 것들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작용이 실제로도 절개법인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물론 매몰법인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실이 안쪽으로 노출된다든지 라인이 너무 높을 경우에 제가 쌍꺼풀의 가장 큰 부작용 제가 하나 빼먹었어요. 쌍꺼풀의 가장 큰 부작용은요. 쌍꺼풀이 풀리는 거예요. 절개법은 그럼 안 풀리지 않느냐? 절개법도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절개법도 풀릴 수 있어요. 물론 절개법은 매몰법보다 풀릴 가능성이 훨씬 적어요. 예. 그치만 쌍꺼풀의 가장 큰 부작용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개법의 장점은 풀릴 가능성이 매몰법보다 절개법의 장점은 풀릴 가능성이 매몰법보다 훨씬 적다는 데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풀릴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지만 필요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절개법이 필요한 거는 이 눈 주변에 쌍꺼풀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되는 조직들을 제거하면서 쌍꺼풀 라인을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최종적인 모양이 그냥 매몰법보다 더 자연스러운 경우도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그 나머지 질문들은 제가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